트리샤의 댓글 오마카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리샤입니다. 오프닝에서 좀 놀라셨죠? 갑자기 저 트리샤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어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유튜브에 달아준 댓글로 트리샤 입맛으로 요리조리 조합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댓글 오마카세인데요. 최근에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상과 관련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뭐 이런 부분 메이크업 할 때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중복된 질문이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쏙쏙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마카세 메뉴는요, 바로 연작의 베이스 프랩. 지난번에 베이스 안 밀리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바로 연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작 베이스 프랩과 모공을 메꿔주는 이러한 되직한 프라이머 있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는 기초까지 바른 상태고요. 에센스 타입의 투명한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선크림을 바른 후에 건조한 부분에는 연작을 발라줄 거예요. 몇 펌프 사용하냐고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아주 건조한 고객님들한테는 한 펌프 가득 짜서 발라드리기도 하고, 요즘같이 날이 좀 풀렸거나 아니면 저 같은 수부지여서 부분적으로만 건조하다 싶을 때는 반 펌프 정도 살짝만 눌러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건조함을 느끼시는 부위는 모두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바깥쪽이 건조하거든요. 딱 홍조 있는 부위 있죠? 여기를 그냥 편하게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입가. 남은 걸로 인중도 살짝, 반대쪽도 볼 바깥쪽. 연작 제형의 특성상 에센스처럼 이제 편하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르는 스킬은 따로 없고요. 양 조절만 적당히 흡수가 잘 됐다 싶을 정도만 발라주시고 너무 과하게 바르면 이것 또한 밀릴 수 있어요. 손등에 이렇게 얇게 손가락 끝에 밀착을 시켜서 소량의 적은 양으로 이 애교살 밑에 눈 밑 주름 부분 살짝, 눈가도 너무 많이 바르면 밀릴 수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손등에 소량 밀착시켜주시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특히 여러분들이 더 건조함을 잘 느낀다, 뭐 미간이라던가 뭐 다른 데가 있으면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약간은 남았거든요. 요거는 그냥 아끼지 않고 버리시면 됩니다. 괜히 남은 양 내 얼굴에 다 발랐다가 이 잔여량이 과해지면 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모공이 큰데 연작의 쫀쫀함과 뭔가 촉촉함도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연작을 바른 후에 모공 프라이머를 바르면 광이 사라지고 모공 프라이머를 바른 후에 연작을 올리면은 또 밀려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은 두 범위를, 두 가지 영역을 겹치지 않게 사용해 달라는 거였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공 프라이머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은 아워글래스의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예요. 이것 또한 정말 소량, 저는 진짜 조금만 써요. 이만큼 정말 조금 쓰고 부족하면 더 퍼서 쓰거든요. 손끝에 살짝 묻혀서, 제가 나비존이랑 코 쪽의 모공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나비존은 정말 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아까 전에 연작을 바른 부분은 나비존을 피해서 볼 바깥쪽 홍조 있는 부분에만 발라줬어요. 여기가 넘어가지 않게, 연작 부위를 넘어가지 않게 나비존에만 굴려서 모공 프라이머를 쏙쏙 넣어주세요. 바르다 보면 살짝 겹치는 정도는 괜찮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고 정말 소량 남거든요. 이거로 코도 가볍게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코 쪽에 피지가 뭔가 우들투들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 모공 프라이머 쓰시면 더 지저분하게 뭉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만 메꿔주는 게 더 깔끔합니다. 이 정도? 남은 양으로 살짝 턱끝 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량 가지고 모공을 커버를 했어요. 이 다음에 평소에 쓰시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연작과 되직한 모공을 메꿔주는 프라이머는 부위를 다르게 해서 모공 메꿔주고 싶은 곳에는 모공 프라이머만, 연작을 쓰고 싶은 건조한 부위에는 연작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주문하신 메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질문이 달린 것보다는 왠지 이걸 올리고 나면 이런 질문을 달아주실 것 같아서 미리 선방을 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연작이랑 모공 프라이머까지는 알겠는데 좋다고 소개해주셨던 톤업되는 선 프라이머도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달아주실 거죠. 그때 저의 대답은 이렇게 연작과 모공 프라이머를 써서 피부의 결과 유철을 막아주신 다음에는 굳이 컬러가 들어가고 조금 더 촉촉한 기능을 해주는 이런 컬러 톤업 베이스를 사용하시지 말라는 게 저의 답입니다. 연작과 이러한 톤업 베이스를 사용해 주시는 거는 크게 제형이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작도 촉촉한 편이고 얘네들도 촉촉하기 때문에 연작 먼저 한번 발라주고 그 위에 올려줘도 촉촉함이 더해질 뿐 제형이 엉기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 두 개로 미리 피부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 위에 다시 조금 더 촉촉하고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섞이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살짝 엉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공이 큰데 조금 통교정이 필요한 고객님들께는 이러한 모공 프라이머 써드리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올리고 2차 컨실러를 같이 섞어서 좀 부분 톤업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밝혀드리거든요. 기억하실 점은 매트하고 되직한 프라이머와 촉촉한 톤 보정 기능의 선 베이스는 같이 쓰시지 않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품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저는 연작도 쓰고 싶고 톤업 베이스도 쓰고 싶고 모공 프라이머도 쓰고 싶고 그린 코렉터도 쓰고 싶고 뭐도 쓰고 싶고 다 하시면 너무 과해서 피부가 두껍고 무거워져요. 어느 정도 내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건조함이냐 아니면 톤 보정이냐 모공 개선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큰 것들만 한번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른 색조를 올리면서 시선을 좀 덜 가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트렌디한 그러한 메이크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 과한 욕심은 버려주세요. 네, 다음 질문. 저는 볼에 홍조가 있는 편이라 그린 베이스를 파데전에 바르거나 파데에 섞어서 바르기도 하는데 좀 건조하게 뜨는 것 같아서요. 혹시 홍조 커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코렉팅 컨실러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컨실러 사용법도 궁금합니다. 제가 선크림이랑 연작이랑 모공 프라이머까지 발랐잖아요. 이번엔 코렉팅, 홍조 코렉팅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쓰는 거는 에르보리앙의 CC 레드 코렉트고 일단 홍조가 있는 고객님이다 하시면은 이렇게 선크림 다음 단계에 베이스 올리기 전에 무조건 이 CC 코렉터를 올려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비포 애프터로 홍조가 좀 잡히죠. 이렇게 하고 빠르게 베이스를 올려볼게요. 보통 저는 고객님들께 거의 100%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지만 지금은 빨리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분명히 선생님 쿠션 어디 거 쓰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최근에 쓰는 쿠션 딱 한 가지고요. FMGT 골드 콜라겐 앰플 메쉬 쿠션 201호 애프리콧 베이지입니다. 요거는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쿠션 발라도 또 홍조 커버했을 때보다 훨씬 차이가 두드러지죠?
간단하게 쿠션을 했는데도 저 같은 파워 홍조인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홍조가 좀 남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코렉터, 이런 약간 그린 계열의 뭐 컨실러 같은 거 섞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정말 심한 여드름성이 아니고서야 저는 초록 색깔 컨실러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바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칫하면은 그린 코렉터가 좀 피부톤을 슈렉처럼 푸르스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톤의 컨실러로 한 번 더 덮어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조금 붉은기가 심하다 하면은 그린 코렉터 가지고 계신 거를 베이지 톤과 섞어주세요. 섞어서 양 조절 해주시고, 딱 홍조가 더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이렇게 얹어주세요. 여기도 조금의 붉은기. 이렇게 넓은 통통한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더 쉽거든요. 제가 오늘은 뭔가 이렇게 스킬적으로 홍조를 컨실러로 커버하는 방법은 아니고, 댓글에서 간단하게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정으로 하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가볍게 이러한 과정으로 한다라고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쿠션만 발랐을 때보다 좀 더 홍조가 잡히죠? 그러고도 나는 잡티는 나중에 잡티 컨실러로 가려줍니다. 네, 다음 질문. 코 옆이랑 인중 부분이 계속 갈라져요. 저는 수부지인데 기초도 나름 바꿔가면서 속건조 잡아주는데도 그러네요. 선크림이 문제일까요? 인중은 정말 스트레스예요. 근데 저는 세미매트가 잘 맞던 사람인데 파데를 글로우로 바꿔야 할까요? 근데 지성은 지성이라 그것도 걱정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러한 고민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일단 지성이어서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촉촉보다는 매트한 파데나 쿠션을 쓰시겠죠? 그런데 자꾸 코라던가 아니면 코 옆이라던가 인중 부분, 턱 부분만 뜨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건조하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각질과 피지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셔야 돼요. 각질이 들떠있지 않도록 각질 제거도 잘 해주시고, 각질 제거 후에는 그 들뜬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보습을 자기 전에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다른 좀 안 뜨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볼이라던가 이마라던가 코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잘 쓰시는 매트한 파데를 사용을 해주시고, 잘 뜨는 부위에만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919의 콜라겐 밤, 그거를 손으로 살살살살 녹여서 뜨는 부위에를 잘 눌러주시고, 아니면 많이들 쓰시는 엘리자베스 아덴의 에이다워 크림 같은 꾸덕한 이러한 보습 크림 있죠? 요거를 소량만 잘 뜨는 부분에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인중이나 잘 뜨는 부위는 처음에 파데나 쿠션을 올리시지 말고 그 보습밤을 올린 이후에 바로 이러한 쫀쫀한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바로 올려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쪽에 다시 한번 매트한 걸 두들기다 보면은 이 두들기는 것 와중에 퍼프가 수분기를 다시 머금어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두들길수록 그 부분이 더 건조하게 들뜰 수가 있어요. 대신에 또 각질이 일어나는 부분은 너무 베이스를 얇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이 오소소소 일어나 있는 각질을 무거운 제형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기초로 한번 눌러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렇게 쫀득쫀득한 크림 타입의 컨실러로 한 번 더 얹어줘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딱 얹어서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안 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독 코 부분만 붉은기 많으신 분들도 막 거기에 뭔가를 쌓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잘 올려주고 그 위에 바로 쫀득쫀득한 크림 컨실러로 한 번에 확 커버를 해주는 게 훨씬 붉은기 커버도 잘 되고 오래 유지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저의 댓글 오마카세 충분히 배부르게 즐겨주셨나요? 오늘은 처음 시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뭔가 중복되는 질문 모아서 크게 연작과 모공 프라이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랑 연결해서 베이스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컨텐츠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한 번에 또 모아서 다음 댓글 오마카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여러분들의 그런 메이크업 고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20 몇 호 되는 뭐 건조하고 무슨 뭐 노란 피부인데 뭐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쿠션이나 뭐 인생 섀도우나 뭐 블러셔나 립을 추천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잘하고 싶으신 답답한 심정은 저도 너무 알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지 않은 이상 어떤 제품을 사세요? 어떤 게 잘 맞을 거예요? 라는 답은 함부로 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코옆이 뜨는데 안 뜨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는 뭐 확실하게 무슨 톤을 진단받았는데 뭐 이 톤이 쓸만한 어떤 브랜드의 뭐 섀도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최대한 정성껏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저희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